저는 이제 운동을 할 때도 모든 운동의 기본은 맨손 운동. 그러니까 어떤 도구나 기구 없이 하는 운동이 운동의 시작이 운동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운동이라는 것도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내 맨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의 효율을 높인다던가 맨몸의 어떤 움직임을 좀 더 거기에 부하를 걸기 위해서 도구들이 발생을 한 건데 지금은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운동한다고 보면 뭔가 도구를 사고 뭔가 기구를 사고 뭔가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내 몸 자체를 인지하고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고 내 몸을 쓸 줄 모른다는 이야기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지압이라는 것도 지압 슬리퍼든 지압 매트든 뭐든 저는 일단은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누르고 느끼고 인지하고 이런 것이 된 다음에 내가 충분히 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내가 시간이 없다던가 누가 해줄 수 없는 부위라던가 이럴 때 지압을 하거나 뭔가 풀어주는 마사지기를 쓴다던가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지압 신발을 신는다, 지압 매트 위에 올라간다 이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압 신발이나 지압 매트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 유난히 아파요. 그러면 그런 데는 내가 내 손으로라도 좀 더 풀어준다던가 그런 일종의 이용하는 도구여야지 내가 그냥 지압 신발 신고 돌아다녔으니까 지압 매트 위에 서 있었으니까 건강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건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은 본래 어떤 당연히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그것은 어떻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구는 내가 이용하는 거지 도구에 종속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먼저 하고 내 몸을 알아가고 인지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내 몸에 이런 부분들이 안 좋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수단으로 삼아야지 그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라던가 그것만으로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겠죠. 이걸로도 안 되니까 저 제품 나오고 저 제품 안 쓰니까 저 제품 쓰고 그런 도구들이 경제 활성화는 시킬 수 있겠지만 제 건강의 활성화에는 주는 도움은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압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낮은 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뇌라던가 장기들의 일정한 혈행의 흐름이 가져야 기능을 하게 되는데 높게 되면 이렇게 혈액을 공급하는 관이죠. 루트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수돗물을 틀었는데 수압이 약하면 그 목적한 곳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허혈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위험한데 진화적으로 보면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위험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호랑이가 뒤에서 쫓아와요. 그러면 혈압이 높은 사람은 막 도망을 가겠죠. 그런데 혈압이 낮은 사람은 갑자기 힘이 픽 빠져서 쓰러지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가다가 혈관이 터져서 죽을 확률도 있지만 방금처럼 쓰러지면은 어디에 부딪힌다던가 넘어진다던가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혈압이 어떻게 보면 고혈압보다 위험했을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은 고혈압이 되기 쉬운 상태로 진화했는지도 몰라요. 염분을 섭취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짠맛에서 예민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도 고기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는 채소보다는 고기에 염분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염분을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저혈압보다는 고혈압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고혈압이 되기 쉬운 상태가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리고 이전보다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저혈압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역시 혈압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육과 호흡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적당한 염분 섭취 이런 것도 저혈압에는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고혈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염분 섭취를 굉장히 제한을 하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염분 섭취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혈압과 저혈압 모두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근육들이 잘 발달돼 있으면 탄력적으로 혈압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혈압 환자들도 근육들을 만들어서 근육이 펌핑하는, 짜주는 힘들이 일정한 흐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호흡을 잘 조절해서 충분히 산소도 공급을 하고 호흡의 압력의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교대 근무라든가 아니면 뭐 경비 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 같은 경우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시차가 12시간 이상 되면 완전히 낮밤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의 삶이 낮과 밤이 명확치 않은, 그러니까 낮에 움직이고 밤에 쉬는 게 아니라 밤에 움직이고 낮에 쉬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쩔 수 없이 밤에만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인간은 낮에 햇볕을 쬐고 밤에 어두울 때 잠을 자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에게 어떻게든 가능하면 낮 근무로 근무 시간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어쩌면 나중에 밤 근무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밤 근무를 한다 하면 리듬이 바뀌어 있잖아요. 밤 근무하시는 분들이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낮에 자는 시간이 우리가 밤에 자는 시간보다 적게 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자는 데다가 수면 시간도 짧으니까 계속 건강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 자더라도 밤에 자는 것만큼 일정한 시간을 주무시기를 권하고, 최대한 어둡고 고요하게 해서 우리 몸이 밤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못하면 밤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햇볕을 쬐는 시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낮 동안에 꼭 시간을 내셔서 햇볕을 쬐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햇볕을 쬐는 시간을 꼭 가질 것. 저희 이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새벽까지 일하시다가 퇴근하시면서 아침에 들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일하다가 들어가서 먹고 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더라도 절대 주무시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지키신다면 그런 낮밤이 바뀐 일로 인한 어떤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병이라고 하거든요. 밑병이라는 건 아직 밑자의 병병, 아직은 병이 아니다는 상태를 밑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이 되기 전에, 병이 안 나도록 하는 예방이 최고지만 병이 나기 전에 뭔가 기미가 보일 때, 밑병의 상태에서 병을 치료하는 게 그 다음으로 좋은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건강한 습관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병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래서 건강관리에서도 건강검진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검진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안 좋은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찾아서 그때부터 관리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건강진단이라는 것도 밑병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밑병의 상태라고 하면 문제는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몸은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어떤 에너지가 그 밑병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계속 소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 이전과 똑같은데 피로가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신호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어디에서 뭔가 무리가 됐을까?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어디를 과하게 쓰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뭐 상처나 염증이 났을 때 잘 안 낫고 조금 오래 간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에 없이 갑자기 뭐 수면 패턴이라든가 소화에 관한 부분들이 뭔가 변화한다. 즉 밀병의 상태이지만 우리 몸은 약간의 경계 상태, 신경계에서 긴장 신호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예민한 분들은 수면 패턴이나 소화 패턴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내가 똑같이 지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잠을 좀 깊이 못 자는 것 같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이게 뭔가 건강에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그럴 때 가장 취해야 될 것은 잠을 좀 더 많이 자고 그 다음에 소화되기 쉬운 신선한 집밥 중심의 식사를 하는 거, 이런 것들부터 회복하면서 안 된다면 그땐 좀 더 적극적으로 병의 원인들을 주치 선생님을 만나서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지압을 할 때 누르면 아프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래도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 단계를 벗어나 버리면 굳어버려요. 그때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죽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나중에는 뭉쳐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엄청 굳어 있죠. 단단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엔 모르지만 치료를 통해서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몸을 한 번씩 만져보고 눌러보고 문질러 주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그래서 이걸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샤워할 때입니다. 샤워할 때 손으로 한 번씩 문질러 주고, 이것 자체도 어떤 마사지나 지압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모르지만 어디가 좀 이상하네 하면은 그 부분을 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압을 해서 풀어준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살피고 자꾸 관찰하는 연습들을 하는데,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혼자 샤워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꼭 몸을 고루고루 문질러주고 눌러봐 주시길 권합니다.